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5060 세대의 은퇴가 쓰나미처럼 일어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다가오는 노후가 더 두려운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 빈곤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가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노후 자금을 좀 투자해달라고 했대요. 투자해서 잘 되면 노후에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요. 예상이 가겠지만 이분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시나요? 자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면 많이 온 거랍니다.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었는데 돈 가져가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약속했던 용돈도 없던 일처럼 됐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돼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식을 돕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 조금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면 안 됩니다. 다 퍼줬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나 손을 벌려야 된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돈을 지킬 마음을 가졌다면 다음으론 저축을 잘 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69.4세부터 노인이라고 보고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00~30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특히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누군가가 접근해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그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세 번째로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그런 분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냐고 여쭤보면 멋쩍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미뤘던 담배도 끊어보시고요. 술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적당한 운동을 추가해 주세요. 막상 처음에 운동에 시간을 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운동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건물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낮은 층이면 걸어서도 가보시고요. 외출 후 귀가할 때 날씨가 좋다면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걷는 게 별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걷는 운동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우울증 증상 완화 등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심심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걷기만 해도 뇌에 자극을 주게 돼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걷고 나서 다른 것을 의욕적으로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꼭 걸어보세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암을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암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30%가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한다고 합니다. 건강 쪽에 쓰는 비용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돈 가져가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대로 꼭 챙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노후 준비 그 네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만들지 않고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고 집에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미리미리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노후 생활이 펼쳐집니다. 수영이나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많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취미로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된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전 커피 만드는 것을 배우시더니 은퇴 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무인 일자리 카페에 취업한 일도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노후에는 그 시간을 더욱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들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혼자가 싫어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좀 전에 취미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쓰는 피로를 확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체육시설이나 산책 등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많은 일들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뭐라도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들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지 말고 살자.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쓸 에너지가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에게 너무 에너지를 뺏기며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100살 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에도 기쁘고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